테슬라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멤버십에선 시황 정리를 해드렸지만 다양한 투자은행에서 경기 침체로 향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 큰 꿈과 비전을 가진 그런 기대로 상승했던 주식들, 특히 테슬라는 물론 팔란티어, 아이온큐는 모두 10%대의 하락을 보여줍니다. 경기 침체로 향하게 된다면 국가 패권을 위한 기술인지 아닌지는 중요해지지가 않죠.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 채널을 지난 2년간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일관되게 기업의 펀더멘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펀더멘탈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하락기에 저렴해진 좋은 자산을 매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하락기로 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도 장기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좋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어려운 이유는 현재의 가격이 과연 적정 가격인 것인지 인간의 심리를 파악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이온큐가 $40에 거래되고 있을 땐 국가 패권이 달린 기술이고 또 매출이 2배씩 상승하니 이럴만하다라는 논리가 통했다면 지금 $18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역시 적자 기업이니까 라는 논리가 우세해집니다. 테슬라가 $400 위로 거래가 되고 있었을 땐 6월에 자율주행으로 로보택시를 시작하게 되니까 충분히 이럴만하다라는 논리가 통했다면 지금 $210대로 반토막이 난 상황에선 일론 머스크 때문에 테슬라의 브랜드가 훼손되었다라는 논리가 더 우세해지죠. 모든 테크 기업들이 주식의 가격에 따라서 기업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테크 기업의 특징은 미래의 가치를 생각하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미래 가치를 보는 관점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주식의 가격에 따른 나의 기분이라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기분이라는 건 장기 투자자, 특히 테크 주식 장기 투자자가 가장 기피해야 될 1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분에 따라서 손절을 하기도 하고 꽤나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잡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지금 테슬라는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과 시애틀 같은 민주당 지역에선 계속 테슬라 시위로 테슬라 매장에 공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론의 트윗에 의하면 조지 소로스, 리드 호프만 같은 민주당 후원자들에 의해서 형성된 시위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이유로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거시경제 우려에 테슬라는 오너 리스크라는 문제까지 겹치게 되면서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럴 때일수록 팔란티어의 온톨로지적인 접근, 일론 머스크의 일원칙 사고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기업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가격에 따라서 기업을 다르게 보는 게 아니라 기업 그 자체에 대해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분명 4개월 전만 해도 일론이 도지로 미국 정부에 깊게 관여하려고 했을 때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민주당 지지자들의 시위가 발생하면서 일론이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니까 시장은 매도하게 됩니다. 일론이 미국 정부에 깊게 관여하려고 했을 때 환호했던 것은 분명 규제가 완화되면서 로보택시라는 비전이 현실화될 것이기에 이렇게 환호를 하면서 주가가 $400까지 올라갔던 것일 텐데 지금은 테슬라 주식을 내던지는 것이죠. 트럼프 정부가 규제 완화를 안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도 아니죠. 오히려 트럼프는 대놓고 테슬라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결국 지난 4개월 동안 2배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한화로 약 1,000조 원의 시가총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정말 정상의 범주를 벗어난 움직임이죠. 이런 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장 참여자들의 기분과 심리가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이걸 미리 예측해서 읽어내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일론도 이 정도까지의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금 테슬라 판매량이 리프레쉬 모델 Y로 인해 잠깐 저조하고 시위대가 매장을 부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일론 머스크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는 지금 테슬라의 CEO가 아닌 정부 예산 효율을 증가시켜야 하는 도지의 수장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좋은 가격에 좋은 서비스와 제품입니다. 테슬라는 이제 3개월 내로 저가형 차량을 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25,000의 저가 차량, 현재 미국의 차량 점유율 30-40%를 차지하는 엄청난 마켓에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6월에는 또 로보택시도 있죠. 4분기 실적 발표 때 6월에 로보택시 시작을 확인을 해줬을 때 엄청 흥분했었던 시장이었습니다. 테슬라의 AI 비전을 믿어온 사람들에겐 이보다 좋은 호재는 없었던 것이죠. 또 상하이에는 2번째 메가팩 공장이 생산을 시작 중이고 3번째 메가팩 공장은 텍사스에 착공 예정입니다. 테슬라의 매우 큰 성장 동력, 이 메가팩 에너지의 본격 가동이죠. 24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10%를 차지했었습니다. 이 비중은 올해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도지의 수장으로 있는 일론은 타임라인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일론은 6월까지 도지에 전념할 것이라고 했죠. 이 이후로는 다시 테슬라의 CEO로서 업무를 수행할 겁니다. 그때까지가 로보택시 출시의 타임라인과 동일한 6월, 딱 6월까지입니다. 하락장을 버티는 것을 넘어서 자산 증식의 기회로 삼기 위해선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논리는 주식의 가격에 의해서 달라지는 논리가 아니라 펀더멘탈에 기반한 논리여야 합니다. 앞으로 테크 기업들은 굉장한 난항을 겪을 수 있다. 금리 상황, 경기 침체와 같은 거시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내가 투자한 구간보다 하락해서 손실을 보게 될 수도 있다. 또 수익을 볼 땐 복귀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지만 손실을 볼 땐 공포감이 들고 공부하기가 싫어진다. 제가 3개월 전에 올려드렸었던 지금 꼭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라는 영상에서 언급된 주요 포인트입니다. 식상한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더라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식시장이라는 만만치 않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각 기업이 가진 서사와 펀더멘털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엄청난 등락을 보여주는 이유에는 시대를 바꿔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바꾸는 기업은 절대 순탄하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얌전히 올라가기만 한다면 그건 시대를 바꾸는 기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테크피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